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53회입니다. 결단할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면 도리어 당한다. 이원은 거인 우동설 왕실에 들여보내어 왕후를 만들고 그 아들을 태자로 세운 뒤 춘신군이 그러한 사실을 누설하고 더욱 교만해질까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몰래 자격을 두어 춘신군을 죽임으로써 그 입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상당수셨다. 춘신군이 재상이 된 지 25년 후에 고일왕이 병이 들었다. 이에 주영이 춘신군에게 말하였다. 세상에는 뜻밖에 찾아드는 복이 곧 또 뜻밖에 찾아드는 화도 있습니다. 지금 기원께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세상에 차여 뜻밖의 일을 당할 왕을 섬기고 계시니 어찌 뜻밖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이에 춘신군이 물었다. 뜻밖에 찾아드는 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주영이 대답하였다. 기공께서 재상이 되신 지 20여 년 동안 기공은 이름은 재상이었지만 실은 초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지금 왕이 병이 들어서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공께서는 어린 군주를 모시게 되어 이윤이나 주공처럼 그를 대신하여 국정을 주재하게 되는데 군왕이 장성한 뒤 다시 그 대권을 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꼭 기공께서 남면하의 왕이 되고 초나라를 거머쥐려는 기공의 바람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으신지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뜻밖의 찾아드는 복입니다. 춘신군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뜻밖의 화란 무엇인가? 주영은 이원은 국사에는 신경도 쓰지 않은 기공의 원수이며 병사에 관심도 없이 자격을 키우고 있는지 이미 오래입니다. 왕이 돌아가신다면 이원은 반드시 먼저 궁궐에 들어가 권력을 잡고 기공을 죽임으로써 입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밖의 화입니다. 이에 춘신군이 물었다. 그렇다면 뜻밖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자 주영은 기공께서 저를 랑중의 자리에 임명하시면 왕이 돌아가신 뒤에 이원이 분명히 먼저 궁궐에 들어갈 것이므로 제가 기공을 위하여 이원을 죽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뜻밖의 도움을 줄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춘신군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은 이제 그만하시오. 이원은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이고 또 내가 그를 잘 대우하였는데 어떻게 그가 그러한 일까지 하겠소? 주영은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고 화가 나 자기 자신까지 미칠까 두려워 초나라를 떠났다. 이런 일이 있은 뒤 17일 만에 고일왕이 죽었다. 이원은 과연 먼저 궁궐에 들어가 자객들을 궁궐 문에 잠복시켰다. 춘신군이 궁궐로 들어오자 이원의 자객들이 춘신군을 양쪽에 세우사고 그를 찔러 죽이고는 그의 머리를 베어 궁궐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한 뒤 관리를 파견하여 춘신군 일가를 완전히 멸족시켰다. 그리고 이원의 누이 동생이 당초 춘신군과의 사이에서 임신하여 또 입궁하여 고일왕의 총애를 받은 뒤 태어난 아들이 왕으로 옹립되었다. 이가 바로 유왕이다. 그러나 초나라는 춘신군이 죽은 뒤 국력이 급속히 기울었으며 결국 15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30일 범저 채택결전. 사람을 거울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lum을 알 수 있다. 1. 양인은 병자의 생사에 밝고 형군은 이의 성패에 밝다. 범저. 죽음을 가장하여 사제에서 벗어나다. 범저는 위나라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숙이다. 여러 나라를 유세하면서 위나라 왕을 섬기고자 했으나 집안이 간나여 자신의 생활조차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선 위나라 대부 수가를 모시게 되었다. 어느 날 수가가 왕의 명령을 받아 제나라에 사선으로 가게 되는데 범저가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러 달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수가는 제나라로부터 회답을 받지 못했다. 그때 제나라 왕이 범저가 비상한 말 솜씨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금 10건과 쇠고기 술 등을 선물하였다. 그러나 범저는 사용을 하고 받지 않았다. 수가가 이 사실을 알고 범저가 위나라의 비밀을 제나라에 미고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물을 받았으리라 생각하여 크게 노했다. 수가는 일단 쇠고기와 술만 받고 금은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드디어 위나라로 돌아오자 수가는 범저의 일을 곧장 위나라 공자 중 한 사람이자 재상인 위제에게 보고했다. 위제 역시 크게 노하여 사람을 지켜 범저를 체적으로 치게 하여 넉구를 부러뜨렸으며 이빨까지 뽑아내도록 하였다. 범저가 죽은 척하고 움직이지 않자 그는 멍석에 말려 번소에 버려졌다. 손님들은 술에 취하여 먼저 범저 쪽으로 가서 그 몸의 소변을 보아 일부러 욕을 보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하고자 했다. 범저가 명석에 쌓인 채 지키고 있던 경비병에게 하소연했다.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반드시 후한사를 하리다. 그리하여 경비병은 위제에게 명석 속의 시체를 버려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위제는 술이 잔뜩 취한테 내 마음대로 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범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뒤에 위제는 크게 후회하여 사람을 불러 그를 찾도록 하지만 범죄는 정한평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피신하려 했으며 이름도 장록이라고 받고 숨어 살았다. 그 무렵 진나라 소왕은 왕계라는 알짜를 위나라의 사신으로 확인하였는데 정한평은 신분을 속이고 신분으로 위장하여 왕계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어느 날 왕계가 넌지시 정한평에게 물었다. 이 나라에 진나라로 데려갈 만한 현자가 있는가? 그러자 정한평은 예, 저희 말에 장록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당신을 만나 천하일에 대해 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쫓기는 몸이 되어 낮에는 사람 눈에 띄기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왕제는 그러면 밤에 한번 봅시다. 라고 했다. 그날 밤 정한평은 장록과 함께 왕계를 만났다. 몇 마디 말을 나누자 왕계는 범죄가 현명한 짓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 내가 돌아갈 때 다시 뵙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약속을 하고 이랬다. 그리고 왕계가 위나라를 떠날 때 범죄를 만나 가지 수레 타고 진나라로 들어갔다. 일행이 진나라 국경을 넘어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서 수레 행렬이 오고 있었다. 범죄가 물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나라 재상 양호입니다. 지금 순찰 중입니다. 양호라면 국정을 한 손에 쥐고서 다른 나라 사람이 진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수레 안에 숨어 있겠습니다. 조금 후 양호가 다가오더니 왕계의 노고를 청찬한 후 술을 멈추게 했다. 별일은 없는가? 그러자 왕계는 예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혹시 다른 나라 사람과 함께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나를 어지럽힐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네. 양호 이 말에 왕계는 제가 그런 일을 할 리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양호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범죄가 왕계에게 말했다. 제가 듣기에는 양호는 영리한 사람이지만 일처리가 늦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레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망설이다가 그냥 갔습니다. 틀림없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범죄는 즉시 수레에서 내려 도망치면서 그는 후일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왕계의 수레가 심리어리쯤 갔을 때 과연 양호는 기마백을 보내 수레 안을 수색하였다. 그러나 범죄가 이미 도망친 후였으므로 그들은 허탕을 치고 되돌아갔다. 범죄는 마침내 왕계와 함께 진나라 수대에 갈 수 있다. 왕계는 왕에게 위나라에 다녀온 보고를 하고 나서 범죄를 소개하였다. 위나라의 장록선생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진나라는 지금 누란 지위에 놓여있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안전해질 것이다. 그 자세한 방책은 왕을 뵙기 전에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신용하지 않고 가장 초라하고 음식도 형편없이 나오는 최하급 숙소에 머무게 했을 뿐이었다. 범죄는 그곳에서 할 일 없이 1년 동안을 보내야 했다. 양인은 병자의 생사에 밟고 형군은 이를 생크에 밟다. 때는 진나라 소왕 36년이었다. 진나라는 남쪽으로 초나라를 공격해 인령을 공략했다. 초나라 회양을 사로잡아 죽을 때까지 유폐시켰으며 동쪽으로 제나라를 제압하고 한나라와 위나라 그리고 조나라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런데 재상 양호와 화양군은 왕의 어머니인 선태호의 동생이고 경양군과 고령군은 왕의 친동생으로서 이들이 진나라의 실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왕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양호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제나라까지 공격해 자신의 영지를 더욱 넓히고자 했다. 이때 범죄가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현명한 군주는 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유능한 사람에게 반드시 벼슬을 주며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자가 감히 간적에 나갈 수 없고 유능한 사람 또한 가려져 숨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 말이 옳다고 여기시면 그것을 실체로 옮겨 더욱 나를 번창해 하시고 만약 저희 말이 그러다고 여기시면 저를 내쫓으십시오. 평범한 군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그러나 현명한 군주는 그렇지 않다. 상은 반드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형벌은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린다는 말이십니다. 저희 가슴은 산산조각 나게도 부족하며 허리는 도끼로 동강나는 것을 기다릴 자격도 없는 천한 몸입니다. 어찌 감히 자신이 알지 못한 일로 대왕을 시험하려 하겠습니까? 저를 비천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쉽게 저를 모욕하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찌 저를 보정하고 추천해 준 사람까지 무시할 수 있겠으며 그가 보정하고 추천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주나라에는 제익이라는 보물구슬이 있고 송나라에는 결록이라는 보물구슬이 있으며 양나라에는 혈려라는 보물구슬이 있고 초나라에는 화시빅이라는 보물구슬인데 이 네 개의 보술구슬은 흙속에서 나온 것으로 처음에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끝내 천하의 유명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살펴볼 때 지금 성왕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결코 나를 붕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깊은 말씀은 감히 이 글에 쓸 수 없습니다. 대왕께서 지금까지 저를 버려두신 것은 제가 어리석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까닭인지요 아니면 저를 보정하고 추천한 사람이 선하고 신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그 어느 적도 아니라면 왕께서 한가하신 틈에 한번 뵙기를 바라올 뿐입니다. 만약 제 말이 한마디라도 쓸모없다고 여기시면 저를 처형하십시오. 소왕이 이걸 보고 크게 감탄하여 왕계에게 사과하고 술을 보내 범죄를 불러들였다. 드디어 범죄가 왕을 궁전에서 보게 되는데 그를 일부러
모른 척하고 내진으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갔다. 이때 왕이 마침 이곳에 오자 환관이 당하여 범죄를 끌어내렸다. 왕께서 나오신데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자 범죄는 일부러 왕의 화를 돋우기 위하여 들한테 술을 졌다. 왕이라니 도대체 진나라에도 왕이 있다는 말인가? 진나라는 오직 태후와 양후만 있자는가? 소왕은 범죄가 황공과 다툰 소리를 듣고 그를 맞으며 사과했다. 와인이 진작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마침 어거의 사정이 긴박하여 아침 저녁으로 태후에게 의견을 구하느라 바쁜 바람이 이렇게 늦게 돼서 이제 그 일도 마무리되어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오. 그러나 범죄는 엎드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한 신하들은 모두 엄숙한 태도로 지켜보고 있다. 왕이 신하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더니 무릎을 꿇고 청하였다. 선생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겠소? 그래도 범죄는 그는 예의할 뿐 다른 말을 하였다. 선생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겠소? 그러자 범죄는 여전히 예의할 뿐이었다. 이렇게 세 번을 거듭한 후 왕이 다시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생님 끝내 과인을 가르치려 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범죄가 비로소 말문을 했다. 제가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옛날 강태옥이 문학을 만난 것은 강태옥이 미수군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였고 두 사람은 전혀 모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문학은 강태옥의 말을 듣고 즉시 퇴소로 모셔 술에 함께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강태옥의 말이 문학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문학은 강태옥의 더불어 천하의 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문학이 낚시군했던 강태옥을 없으니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주나라는 천자로서의 주역을 갖추지 못했을 뿐일 것이며 문왕과 무왕도 왕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타국에서 온 사람으로 이제 대왕을 겨우 두 번째 보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 대왕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왕의 친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충성을 바치려도 대왕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왕께서 세 번 물으셔도 감히 대답을 못한 것이며 두려워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내일 죽을 것을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왕께서 제 말을 믿어 실행하신다면 죽거나 추방당해도 위안이 없으며 전선에 철을 발라 나병 아저씨는 꾸미거나 머리를 풀어 헤쳐 광인처럼 행사하는 것도 치욕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자선은 자루 속에 숨어 탈출한 후 낮에는 숨고 밤에는 그런 능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 어깨를 드러낸 채 무릎으로 기면서 머리를 조아렸고 배를 두드리며 피를 불기다면서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오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저로 하여금 오자스처럼 지모를 다하게 하신다면 저를 감옥에 집어넣고 끝까지 살펴보시 않으셔도 이는 저희 말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더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지금 대왕께서는 위로 태후의 위험을 두려워하시고 아래로 간신들의 아침과 농간의 소가 넘어가시며 깊은 궁중에 계시면서 항상 좌우의 근신을 벗어나지 못하시고 종신토록 미혹되시지만 어느 한 사람 대왕께 그들의 간악함을 말을 전드린 자가 없습니다. 진나라는 천년의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쪽은 감천산과 국고의 산맥이 있으며 남쪽은 경수와 위석으로 서쪽은 능과 초고의 산맥, 동쪽은 한국강과 상판의 땅으로 견고하게 틀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관을 15년간 닫아놓고 산동지방으로 진출하지 못한 것은 양호의 계책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대왕께서는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무릎을 꿇고 와인은 나의 실적이 무엇인지 듣고 싶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좌우신하들이 모두 밖에서 엿듣고 있었다. 그래서 범죄는 마음이 불안해 감히 궁궐내의 문제를 말하지 못하고 먼저 외교 문제부터 얘기를 꺼내면서 진왕의 표정을 관찰하고자 했다. 원교 근공책, 지금 양후는 한나라와 유나라를 넘어 제나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적은 병력으로 제나라를 격파할 수 없으면 그렇다고 대군을 동원하면 본국이 위험합니다. 대왕께서 군대를 되도록 적게 보내고 모자라면 한나라와 유나라 군사로 보충하시라 하지만 그것은 도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동맹국이 우리의 우호적이지 못한다고 하여 다른 나라를 넘어가 또 다른 나라를 공개하니 그것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치 땅을 얻으면 그 한치가 한자 땅을 얻으면 그 한자가 곧바로 대왕의 땅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되어 먼 나라인 제나라를 공격해서는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한편 옛날 중상국은 그 넓이가 사방 500년인데 조나라는 것을 혼자 병합하여 공도 이루고 명성도 얻었을 뿐 아니라 이득도 따랐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조나라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